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농협 대전 유통의 불량 달걀 유통과 관련해 대전시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시는 문제가 된 달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불량 달걀을 모두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불량 달걀이 있던 판매장과 냉장 창고의 위생 점검도 함께 진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의 택시업계는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세종과 충남도 파업 참여 택시가 각각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파업 결의대회에는 대전, 세종, 충남에서 7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월평공원 공론화 대시민 토론회가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유선 전화 방식으로 추출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이해관계자가 이탈한 상황 등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어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초 26일로 예정했던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론화에 관한 최종 권고안 제시 기한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어제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세종시 부강면의 스티로폼 공장 화재는 스티로폼 건조 과정에서 탄화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원료 보관 창고에 있던 스티로폼 건조 과정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누적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천안의 한 농가 음식물 이물질 발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이물질에서 독성이 있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물질 성분 분석 결과 농약의 일종인 살충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음식물에 살충제를 넣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세종시가 스마트시티를 세계적인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제 인증에 도전합니다. 국내 도시로는 처음인데다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인증에 따른 기대 효과도 높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세종시를 찾은 영국 표준협회 BSI 심사단이 현장 심사에 한창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과 현황, 개인정보 관리 등을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꼼꼼히 살핍니다. 분야별 ISO 인증으로 이름난 영국 표준협회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도시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Including strategy, IT infrastructure, whether the systems are open, that the citizens can use the data, and do they have some influence on how it's developed. 닷새 간의 현장 심사 등을 종합해 스마트시티 성숙도가 3단계인 성숙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국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지난 8월 1차 심사에서 3단계를 받아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제 인증 획득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 획득은 국내 도시로는 처음인데다 영국 캠브리지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세계 5개 후보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앞섭니다. 세종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과 국가시범도시 성과 모델의 국제 표준화 및 수출 기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 인증 도전에 성공할 경우 스마트시티를 보고 배우기 위한 발길은 물론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당시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정하고 김소연 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지역 정치인 A씨와
김소연 의원 등 사건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2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가 천안 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500억대의 토지보상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전 시장은 이와 별개로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가 중부 RC에너지가 금산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예정지 위반 제한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1월 중부 RC에너지가 금산군 재원면 명곡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금산군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문정우 금산군수는 5만 4천여 군민의 승리라며 반겼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온합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666억 원에 달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KTNG에 545억 원의 면세담배 소송을 패소하는 등 최근 5년간 13건을 패소해 모두 666억 9,500만 원의 지방세 과온합이 발생했습니다. 소 의원은 지방세 과온합이 발생하면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